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주권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이든을 이제 앞에 내세운 글로벌리스트 카르텔이 너무 폐악질에 가까운 그런 엉뚱한 정책과 또 바이든의 치매 혹은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정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각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어떤 결정적인 그런 폭발 상황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구독료 부탁 말씀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별 지장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의 이 직무적 합도는 지금 제로 상태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민의 거의 반수가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소리가 아니라 아예 수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질문지를 조심하느라 그래서 그렇지. 그럼 그 다음번 결론은 뭐겠어요? 바이든 뒤에서 지금 국정을 쪼물락거리고 있는 흑막 세력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처음 보여드리고 싶은 저거는 그게 한 몇 달 됐죠. 트럼프가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땡볕 아래서 한 3시간 정도, 그중에 1시간 반 정도는 연설을 했고 또 한 2시간 정도는 생도 한 명 한 명과 저걸 했습니다. 악수를.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이 멋쟁이니까 이 물이 여기에 이제 넥타이에 떨어질까봐 물을 이렇게 받치고 마셨더니 이제 그것도 그때 언론이 이제 트럼프가 체력이 다해서 이제 노인네여 가지고 저렇게 헤매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연설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 램프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 비탈길, 이 램프를 내려오면서 그게 좀 젖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홍창이라 그래서 가죽창을 신발을 잘 안 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카페트를 안 깔잖아요. 보통 사무실에.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집 속에 들어가면 일단 다 카페트가 기본이죠. 집 속은 카페트가 기본이고 집 바깥, 건물 바깥으로 나오면, 건물 속은 카페트가 기본이고 그게 뭐든지 간에 건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짧은 거리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쪽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신발창을, 가죽창을 많이 써요. 부드러운 창을. 아마 그런저런 이유로 트럼프의 그 신발이 미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램프를 살금살금 조심조심 내려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두고 온갖 언론이 나서서 이제 트럼프 이제 다 노인네 다 됐다 이제 저거 이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일단 당시에 미국의 빅 미디어가 트럼프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바이든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Questions this morning about President Trump's health. And it's because of this video of the president where you see him walking very haltingly, one leg at a time, it starts happening here, down a ramp. And this is after he gave a commencement speech at West Point. Do you see something possibly neurological that could be throwing off his balance? 예, 이제 앵커 하는 말 보세요. 트럼프가 저렇게 제대로 비칠비칠 걷지 못하고 비칠비칠 걷도록 만드는 뉴럴로지컬 패톨로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계통에 질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유도 질문을 하는데 지금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또 양심껏 대답은 하더라고요. 근데 앵커는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바이든이
비행기 트랩을 올라타다가 연속으로 고꾸라지는 그런 명장면이 나왔죠. 그거 보면서 저는 야 저렇게 고꾸라지면은 그 정강이 같은데 다쳤을 텐데 근데 정강이 쩔뚝거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꾸라져도 안 다치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보시죠.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든이 어떤 이 연출하는 팀으로부터 빨리빨리 걸어라라는 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빨리 걸을 필요가 없거든요. 트랩으로 올라가서 하는데. 그리고 빨리 걸으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균형 이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왼발에 힘이 안 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왼발 짚었다가 퍽 넘어지고. 아, 그럼 좀 숨 좀 돌려서 올라가면 되지. 넘어지자마자 더 당황해서 다음 계단을 짚었다가 넘어지잖아요, 또. 다음 계단을 짚었다 넘는 게 한 번 있습니다. 3번 넘는 것 중에. 2번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치매 노인한테 빨리 걸으셔야 됩니다. 빨리 걸으셔야 됩니다. 활기차게 걸으셔야 됩니다. 이게 강박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걸으시다가 이제 발목, 정강이, 무릎, 고관절 나가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바이든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빅미디어들이 이거 전혀 안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다루는 데들은 폭스의 터커 칼슨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뉴스맥스 보수 성향의 케이블 TV 방송이죠. OAN 보수 성향의 케이블 TV 방송이죠. 그런 데서들 다루지 이 빅미디어는 이걸 전혀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트럼프 증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빅미디어가 트럼프를 매일매일 비난하고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던 그 트럼프 증상이 이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바이든을 매일매일 쉴드 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냐.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이 트랩에서 고꾸라진 것도 그렇지만 이게 아마 오하이오 주립대인가에 가서 연설할 때인데 앞에 프롬프터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프롬프터에서 이제 여기서 문장 끊으세요 하는 문장 이제 끊는 부호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바짝 긴장해 갖고 문장을 도르륵 한 다음에 숨을 도르륵 이렇게 숨 들이쉬는 게 느껴져요. 저도 요새 건강이 그렇게 아주 옛날 같지 않아서 말할 때 숨을 자주 들이쉽니다만은 우리 이 시청자님들께서 백모가 말을 하다가 숨을 들이쉬는 거를 못 느끼셨을 거예요. 이 바이든이 여기서 느껴지는데 그거를 숨 들이쉬는 부분을 증폭을 했습니다. 그러면 패턴이 똑같아요. 어떤 듣기 좋은 정도의 길이로 문장을 조르륵 읽은 다음에 들이쉬고 듣기 좋은 정도로 도르륵 읽은 다음에 들이쉬고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Now let me turn to why I came today to talk about initially the American Rescue Plan and the progress we're making on tackling COVID. Tamika, thank you for sharing your stories and what you're doing. My daughter is also a social worker, and you have a profound impact on people's lives. And all you do to connect folks here in Ohio with the coverage and care they need. I want to thank Joyce, Congresswoman, for sticking with me during the day, and Marcy, my old friend. Good to see you, Marcy. Thanks for being here. And Tim Ryan. I always kid with Tim. If I got to be in a foxhole, he's the guy I want to be with. He always keeps his word, does exactly what he says he's going to do. And it's great seeing you, Tim. My best to the family. And Madam President, thanks for having served in the Obama-Biden administration, and you're doing an incredible job here. 예. 거의 눈을 프롬프트에서 못 떼잖아요. 계속
옆에 보는 척은 하지만 결국 프롬프터를 쭉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숨을 거칠게 들이쉬잖아요. 물론 숨 들이쉬는 그 소리를 저희가 증폭시킨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들렸습니다. 백악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한 1시간짜리 정도의 그 비디오인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읽기 좋은 길이로 읽은 다음에 숨 크게 들이쉬고 또 읽기 좋은 길이로 읽은 다음에 큰 숨 크게 들이쉬고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이든의 그 건강 상태는 치매 건강 상태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다. 이건 정말 위기 상황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미국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경은 난리 난 상태입니다. 이 멕시코 대통령 이 사람을 AMLO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름이 긴 모양이에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이 AMLO가 이 멕시코에서의 지금 그 국경이 이게 바이든 때문에 일어난 문제다. 국경 문제, 국경 난리 난 게 바이든 책임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선 불법 월경 이민자들을 잘 대해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됐다. 이 때문에 중미 사람들이 쉽게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백만 명이 몰려들 거다. 올해 내내. 그리고 이거를 또 제대로 프로세싱을 해서 다시 추방하고 이런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쏟아붓고 있어요, 안쪽으로. 근데 그 전국 보안관 협회에 의하면은 지금 불법 월경 이민자들의 50% 정도가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언론을 지금 전면 차단 중입니다. 어제도 보도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민 단속, 국경 단속하는 것도 차단을 하고 있고, 그 언론 취재를. 그 다음에 단속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취재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또 어제도 요새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류층들, 글로벌리스트 상류층들은 이게 완전히 마탱이가 가 있습니다. 완전히 마탱이가 가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이 좌좀 진보, 워크레프트 스타들, 미국 해체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디카프리오, 톰 행스, 크리시 티겐 이런 사람들. 크리시 티겐은 아마 유명한 그 모델 출신인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소위 민중을 위한 법, For the People Act, 법 이름이 그렇습니다. For the People Act. 이걸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 민중을 위한 법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를 전면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해도 다 보내주겠다. 그 다음에 사진 있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하원은 통과됐고 상원에서 밀고 당기는 중인데 이 디카프리오, 톰 행스, 크리스 티겐이 이 법 통과시키라고 지금 날뛰고 있어요. 이 법은 대표적인 선거 파괴, 국가 파괴 법안입니다. 이게 투표나 선거가 유지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이 법은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각 주들이 연방에서 이런 법이 통과돼도 각 주들이 야 선거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는 미국의 헌법 정신에 의해서 주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야. 근데 연방의 니들이 왜 그거 그렇게 위에서 법으로 정하냐? 하고 각 주와 연방 사이에 이제 전쟁이 대대적으로 붙는 법이에요, 이게. 지금 주들 어제도 소개드렸지만 주 차원에서 계속 선거법을 갖다가 정비하는 선거법 개정 올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입법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에서 선거 이렇게 운영해라고 법을 정해놓으면 당연히 주와 연방이 충돌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연방 법원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좌좀 진보 스타들, 워크레프트 스타들이 나서가지고 연방 법원에 연방에서 차원에서 이렇게 선거제도를 개판으로 만드는 파괴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라고 지금 꽹과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586 문재인 집단이 나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 걸로 이렇게 딱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방치하고 또 그걸 의무량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이제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뭐 네이버 회장, 다음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뭐 삼성 회장, SK 회장 이런 사람들 우리 나서 가지고 국가 해체 꽹과리치고 북치고 장구치는 그 다음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는 이 상황이고 오히려 지식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그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잘 무장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글을 써왔고 또 민중은 굉장히 잘 각성돼 있고 정당은 공화당은 이제 마가 트럼프 진영이랑 결합을 해서 저는 그걸 MTR이라고 부릅니다. 마가 트럼프 리퍼블리칸. MTR 동맹으로 거긴 또 버티고 뭐 이런 이제 형세가 됐죠. 참 이게 그래서 이게 곱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MTR 진영에서 기후변화 내러티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기후변화를 내세워서 화석연료 안 됩니다. 뭐 이런 주장하면서 셰일 석유 생산을 지금 박해, 저는 그 셰일 박해라고 부릅니다. 셰일을 이제 동래북 삼아서 쥐어 패고 있잖아요. 뭐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그래서 이 기후변화 내러티브를 둘러싸고 지금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21개 주가 석유 수송관 파이프라인 엑셀 라인 그거 바이든 정부가 못 짓게 중간구가 못 짓게 지금 막고 있는데 행정명령에 의해서 21개 주가 그걸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죠. 그리고 또한 또 여러 주가 바이든 행정부가 명령을 내린 연방 소유 토지에서의 셰일 석유 개발, 프래킹이라고 부르죠. FRACKING, 프래킹. 그 금지 행정명령이 불법이다라고 또 제소를 한 상태고. 이 그린자, 뭐 기후변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공해 제어는 100%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황산가스 배출, 뭐 미세먼지 배출 이런 거를 공해 시설을 잘 하고 또 공해 저감 장치를 잘 달고 이건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CO2 자체가 이게 문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데올로기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후변화 주장하는 사람들은 CO2를 악마화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기후변화가 인간을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고 그 기후변화가 인간의 화석연료에 의한 CO2 배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기후변화 주장하는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들이 결론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러한 기후변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 기획된 불경기, planned recess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일부러 경기를 꼬라박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great reset. 일부러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그랬다가 다시 심폐소생술로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고 이런 중간중간 경기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자들이. 그 까닭에 모든 주요 소위 녹색운동가들은 코로나 록다운을 코로나로 해서 다 닫아 걸고 사람 못 움직이게 하고 경제 완전히 닫아 걸고 이거를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록다운이야말로 코로나를 내세워서 닫아 거는 거, 경제를 닫아 거는 거 이것이야말로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위한 이게 시범 케이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진행된 코로나 록다운이 이게 앞으로 이자들이 떠드는 특히 바이든이 떠드는 또 문재인도 떠들고 있죠. 그린 뉴딜의 지향점이 그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엔 관료들은 일찌감치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록다운과 같은 기획된 불경기, planned recess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 말 안 믿어지시면 구글링 하세요. 구글에서
영어로 플랜드 리세션을 찾아보세요. 또 세계 경제 포럼은 세계 전체 경제를 심장 정지시켰다가 다시 심폐소생시키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자들은 사유재산 철폐를 찬양하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거의 글로벌리스트 카르텔 최정점에 있는 자들이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자들의 그 사고방식과 이 자들이 뭘 지향해서 어디를 노려보고 있다, 뭐 어디 쪽으로 밀고 있다. 즉 국경 해체,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 내세워가지고 경제 작살내기.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이 자들이 그다음에 젠더 평등, 그다음에 역사말살. 이 자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밀고 있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이게 지금 바이든의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건강상의 위기 이거랑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요새 조중동이 이걸 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요새 바이든 정부 찬양하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바비어 청가를 안 불러요. 한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 10월, 9월, 11월, 뭐 12월까지의 기사를 한번 보세요. 아,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만 하는 천박한 장사치 트럼프가 드디어 거꾸러지고 정말 상식이 통하는 위대한 리더십인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등장하도다. 뭐 이 정도 얘기를 매일 반복했었잖아요, 조중동이. 지금 완전히 조용하잖아요. 바이든 정부를 찬양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요새. 이게 뭔가 가만히 보시라고요. 지금 아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대한민국의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저는 우파라고도 생각 안 하고 보수라고도 생각 안 하죠. 조중동이나 뭐 윤석열도 포함할 수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입니다. 친중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뭐 애국 민중도 아니고 정확하게 반공도 아니고 정확하게 무슨 그 자유보수도 아니고 그 중간 언저리에서 계속 놀면서 그리고 바이든 저쪽이랑 가깝고 이 트럼프 마가 쪽이랑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민중 각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트럼프 마가 빼고 나머지 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서부터 바이든 진영서부터 뭐부터 이렇게 나머지 가운데서 놀아요. 우리나라 이른바 제도권 보수, 제도권 상류층이라는 자들이 놀면서 그때 자기한테 최적화된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아주 세련된 혹은 아주 천박한 기회주의자들인데 이 자들 관점에서도 이 바이든 저거 좀 문제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못 갈 것 같은데 올해 못 갈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보시죠. 이 기후 변화는 앞으로 세뇌 탈출에서는 상당히 자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국내에. CO2, 이산화탄소, 화석연료, 그리고 인간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기후재앙의 원인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온실 효과의 가장 큰 요소는 CO2가 아니라 실제로는 습기입니다. 습기예요. 이게 CO2가 많으면은 오히려 뭐라 그럴까 CO2 이건 마이크로 차원이거든요. 기후가 올라가면서 CO2가 많아지고 기후가 올라가면 강수량이 늘고 식물 성장이 빨라지고 토양 보습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 토양 보습이 왜 좋아지냐? 이게 CO2가 많아지면요, 이 증산 효과, 그러니까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공기 중에 날리는 거, 이 증산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땅으로부터 물을 덜 빨게 돼요. CO2가 많아지면. 토양 보습이 좋아진다고요. 식물이 쭉쭉쭉쭉 자라죠.
그래서 CO2가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CO2와 기후는 대개 일치해서 보이는데 같이 움직여요. 예, 좁은 구간에서 보면. 그런데 큰 구간에서 보면 빙하가 왜 오고 이 기후변화가 왜 있지? 이거는 CO2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큰 구간은 뭘로 설명이 되는 거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공전궤도 20률, 공전궤도 20률. 이게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다이어그램이 그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을 할 때 그 타원 궤도가 항상 일정한 타원 궤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쪽으로 찌그러졌다가 저쪽으로 찌그러졌다가 이러면서 이 타원 궤도 자체가 유동적이라고요. 이걸 20률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자전축 각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똑바로 쓴다. 예를 들면 그러면 무슨 효과가 나오냐면 북반구에 이제 지구에는 땅은 북반구에 많이 모여져 있는데 북반구에 그 태양 그 광선의 입사각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제대로 입사를 하는데 입사각이 낮아져요, 오히려. 그래서 북반구에 내려쪼이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추워진다고요, 이게. 그 다음에 자전축 워블링인데 이 자전축 워블링이 뭐냐면 지금 여기 그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을 딱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비틀비틀하면서 한다고요. 이게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워블링 때문에 자전축의 각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는 이 남북 이 자전축도 있지만 자기축이 있다고요. 자석 N극, S극. 지금 우리는 그 N극은 북쪽에 하나 있고 S극은 남극 쪽에 하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이게 12개인가 8개인 적도 있어요. 지구 역사를 보면. 이 자기축 변화 오면요. 이거는 지금은 거의 시뮬레이션도 하기 힘든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매크로 차원의 큰 원인이 있어서 한 10만 년 혹은 짧을 때는 한 4만 년을 주기로 지구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큰 변화가 있다고요. 이 큰 변화 속에서 CO2는 마이크로 변화랑 관계가 있어요. 큰 변화의 한 국면에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550만 년을 한번 보는 거예요. 550만 년을 보면 맨 오른쪽은 0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현재고요. 맨 왼쪽 5.5라고 되어 있는 건 550만 년 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고기후학, 팔레오 클라이미톨로지라 그러는데요. 북극의 얼음 기둥을 파면 북극 지방의 대기의 구성 성분을 10만 년 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북극에서 얼음 기둥 파면 10만 년 전까지 나오니까. 미국에서 쭉 파왔습니다. 남극의 얼음 기둥을 파면 80만 년 전까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남극의 빙하는 80만 년을 쌓여져 있으니까. 그건 미국도 파고 있고 그걸 제일 잘 파는 거는 일본이 잘 팝니다. 일본의 후지 연구소. 아마 후지 그룹이 거기에 돈을 많이 댄 모양입니다. 혹은 후지산 거기서 따서 후지인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본의 후지 연구소에서 그 얼음 기둥을 많이 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 팝니다. 그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다 이제 공유되죠,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한 300만 년 전, 400만 년 전에 비하면 지구는 아직도 추워요. 그러면 여기 500만 년 전 기후는 어떻게 아냐? 이거는 특정 해안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0만 년 전은. 여기 보시면 가만히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델타 18O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산소의 양자의 수가 16개인가 돼요. 아무튼 산소의 질량 그 숫자가 16인데 이 중에 중성자가 2개인가 붙어가지고 58짜리가 있어요. 그럼 같은 산소라도 무거운 산소가 되죠. 그래서 이 지구가 따뜻해지면 물의 증발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물의 증발력이 좋아지면 그 바닷물 속에 있는
바닷물이 H2O인데 어떤 O는 H2O, 물이니까 H2O죠. 그 어떤 O는 56이고 어떤 O는 58이라고요. 증발력이 좋아지면 58도 막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58의 상대적 농도가 떨어집니다. 56 대비의 그 비중이. 그럼 반면에 날씨가 추워지면 증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56쪽은 상대적으로 잘 올라가고 56으로 되어 있는 물은 58로 되어 있는 물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58과 56 사이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 5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럼 그게 뭐 어디에 나타나냐? CaCO3 조개 껍질에 나타나요. CaCO3니까 그 O는 바닷물에서 온 O거든요. 조개 껍질이 CaCO3잖아요. 바닷물에서 온 O예요. 그러니까 조개 껍질을 CaCO3 해보니까 아, 여기 조개 껍질의 O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58로 이루어진 CaCO3의 비중이 높네. 그럼 그때 추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58로 이루어진 CaCO3의 비중이 낮네. 그럼 그때 기후가 더운 거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백만 년 전 기후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이 분야를 고기후학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무식한 탓인지 몰라도 대한민국 인구 5천만에 3만 달러,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는 4만 달러 잘 사는 사회인데도 이런 종류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정말 학구적인 과학 영역에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단 한 명도 학자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학자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아무튼 이 표에서 보시지만 우리가 300만 년, 500만 년을 놓고 보면 이거 지구 아직도 춥다. 그럼 이제 좀 좁혀보자 말이죠. 좁혀보면 이게 이제 지난 100만 년을 보는 건데 이 왼쪽이 현재고요. 오른쪽이 100만 년 전입니다. 이건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축이. 왼쪽이 현재인데 패턴이 같아요. 패턴이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지구는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참고로 지학에서 빙하라고 하면 빙하라 그러면 지구 표면상에 빙하기라 그러면 지구 표면상에 빙하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알프스에도 없어야 돼요. 히말라야에도 없어야 돼요. 남극에도 없어야 돼요. 북극에도 없어야 돼요. 지구가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군데도 빙하가 없는. 그러면 지금은 간빙기인데 우리가 말이 쉬워서 야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야. 빙하와 빙하 사이에. 말이 쉬워서 그렇게 말하지 간빙기는 엄격한 의미는 빙하기의 일부입니다. 지학에서 그렇게 봅니다. 기후학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인간이 만든 CO2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기후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 저는 공해 방지는 100% 오케이예요. 공해 오케이 다 막아야 돼. 가능하면 막아야 돼요. 공해는. CO2는 공해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런 게 공해죠. 미세먼지가 공해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공해죠. 그거에 눈을 부릅뜨고 막아야 돼요. 중국이 세계에 거의 50% 이상 배출하고 있을 텐데 중국이 바다에다가 플라스틱 쪼가리를 연에 300만 톤인가 500만 톤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게 공해죠. 그거 막아야 돼요. 공해는. 이 공해는 안 막고 CO2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CO2는 공해 물질이 아닙니다. 공해를 막아야 된다라고 딱 하면 바로 손가락질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베이징을 향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공해를 대량으로 유발시키고 있는 자연 착취, 국민 착취, 내부 식민지 착취, 인민공화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CO2,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옛날에 지구 온난화라 그랬잖아요. 옛날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때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은 몰디브는 다 해수면에 있어야 되고요. 플로리다 절반은 바닷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는 뭐 몇 미터가 뭐 20m가 곧 20년 사이에 수면이 상승하고 안 맞아 들어갔거든. 안 맞아 들어가요, 그게. 지금은 이제 또 말을 바꿔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아, 기후는 항상 변화요, 안 내. 그걸 다 CO2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아까도 봤지만 그 할리우드 같은 데 유명 인사들, 이 워크래프트, 이 사람들 이제 CO2를 이제 악마화 시키니까, CO2 어디서 많이 배출돼? 아, 소똥, 돼지똥에서 많이 배출되네. 이 그 기후변화 CO2 배출하는 사람들 좀 더 심각하게 이제 얘기 시작하면은 가축 다 없애자 그래요. 가축에서. 그러면 가축을 없애면 단백질을 못 먹네요. 벌레 먹기. 인섹트 이팅을 얘기를 해요. 이 니콜 키드만이 벌레 먹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상하죠. CO2를 악마로 만들려고 고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세뇌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이렇게 악랄하다고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상대방 수법을.